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다른 미디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전하는 미미송 TV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전쟁이 나고 있죠. 그 전쟁은 무엇이냐? 이제 트레이드 데피시트.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의 그 무역 적자를 언밸런스를 놓고 벌리는 트럼프의 그 아시안 여행.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에이펙 중심으로 물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첫 번째는 이제 일주일 순방 여행에 먼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재팬에 가 있죠. 도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천황을 만나고 또 새로 선택된 피선된 수상을 만나서 놀라운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발브된 나라가 이제 주요 나라가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 두 번째는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메인이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시진핑과 특히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격렬한 싸움에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폭망한다, 실각을 한다. 또한 이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각하다. 이거는 표면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난 약 80년의 근대사를 돌아볼 적에 트럼프는 굉장히 전략적인 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방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사실은 영국으로부터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하는 과정을 트럼프가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쟁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국내 전쟁, 하나는 국외 전쟁. 이제 국외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국하고 트레이드 밸런스를 맞추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레이시아부터 여러분께서 잠깐 복습을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사실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죠. 한국보다 늦게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컨트롤했느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영국과 더치가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영국과 더치는 1860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징 조약을 맺을 때 이미 마약으로 이제는 중국을 이제 항복시키고 그 전에는 인도를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이제 동남아 나라를 섭렵했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 트럼프가 지금 영국의 엄청난 금융의 파워로부터 아시아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과의 사반티 네이션 그러니까 자주 독립국가로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레이시아를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말레이시아의 중요성은 다시 말하면 말라카 해협인 것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뭐냐면 이제는 하루에 이제는 200대의 그 엄청난 컨테이너 선박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지인 것입니다. 말라카라는 좁은 해협을 통해서 지나갈 적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내야죠. 근데 만약에 말라카 해협이 막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의 석유의 공급선이 막히게 되죠. 사실은 일본은 바로 말라카에 연결된 해협이 뭐죠? 싱가포르 해협인 것입니다. 싱가포르 해협을 미국이 봉쇄했을 때 무엇을 일으켰죠? 도라를 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카 해협, 즉 연결된 우리 싱가포르 해협, 이것은 우리 로지스티컬리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석유가 중동에서 나오고 이제는 아프리카, 중동에는 모든 물류가 어디를 통과해야 하지만 대소비국, 대생산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현재는 전 세계 GDP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 중국이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로지스틱한 나라인 것입니다. 생산 플러스 소비가 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그 중국과 앞으로의 미래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싱가포르 해협,
즉 말라카 해협의 확보, 좋은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뭡니까? 차이나 이래갖고 뭡니까? 새로운 그 글로벌 사우스의 파워가 지나가는 길목에 마지막 로지스티컬,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 마지막에 우리가 그 병의 그 병목이라고 합니다. 병목 지역이 바로 말라카 해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카 해협에 가서 이제 우리 딜을 하는데 물론 트럼프가 이제 무빙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일이 끝난 거죠. 이미 내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레이시아 가서 엄청난 뭡니까 환영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영접을 하고 이제는 그 레드 카펫을 했는데 레드 카펫에 나와서 사람들과 이제는 10초간 춤을 추는 그런 제스처를 즉 동의감, 동질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전략적인 위치는 얼만큼 중요하냐. 중국의 미래에 목숨이 달렸다. 라고 이제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또 어떤 딜을 했습니까? 이제 미네랄 딜을 했어요. 근데 여긴 또 히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토리와 모든 미네랄과 럼버가 많은 이 지역에 가서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계약을 하면서 딜을 만들어내는데 여기다 이제는 더 한국말로 첨가한 부연된 좋은 딜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파키스탄하고의 그 타일랜드하고의 뭡니까? 종전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파키스탄하고 타일랜드의 종전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평화회담은 7월 달에 됐지만 계속해서 이제 스파틀리 이제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10월 지금 26일 날 10월 27일 동양 시간으로 10월 27일자 마지막에 협정하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쪽에 그 환태평양 지역의 모든 것은 누구의 관리였냐? 영국과 더치의 관리였다. 근데 영국과 더치의 힘이 뭡니까? 개입 없이 중간에 네고의 프로코의 힘을 들이지 않고 누가 했어요? 트럼프가 했다. 이거는 패러다임의 변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국과 더치의 지배가 끝났다고 하지만 모든 동남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가 주로 한 1945년에서 1970년 사이죠. 그러면 지금 불과 몇 년입니까? 7, 8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깊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경제, 문화, 대단한 영향을 받고 있었죠. 여기에 가서 트럼프가 이제는 보도에서 싸우는 이제는 캄보디아하고 타일랜드의 평화를 이뤄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타일랜드는 굉장히 역시 중요한 나라예요. 왜?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가서 그 뭡니까? 말라카 해협 을 지나야 되지만 거기에 파나마처만 뚫을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땅이 서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길게 이제 얇게 그 뭡니까 넓이 width가 굉장히 좁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타일랜드에 있습니다. 타일랜드의 긴 땅에 하나가 있죠. 만약에 거기를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지만 뚫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당연히 이 나라, 지금 뭡니까? 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타일랜드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미 지금 뭡니까? 브릭스는 아닌데 브릭스의 준 멤버로서 이제는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드를 같이 할 수 있죠. 특히 타일랜드는 이미 브릭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가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이건 너무 정말 성급한 단언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성장했어요. 어느 분이 경제가 성장 안 했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약 4.5%의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냥 풀 가동이야 무기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unemployment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가 너무나 빨리 이게 힐링업 되다 보니까
쿨다운 시키기를 원하죠, 러시아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생션을 걸었어요. 이거는 이게 푸틴한테 그렇게 손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쿨다운을 원하는 시기에 트럼프가 생션을 걸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뭡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두 남녀가 이렇게 막 리듬을 맞춰서 너무 멋있게 댄스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한 발을 들면 여자가 뒤에 뭐 뒷발을, 뭐 여자가 또 한 발 뒤면 남자가 뒷발을,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혹은 피스 회담에 이제는 피스 회담을 하지 않고 종전을 트라이하라. 이래서 충분히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로지스틱스를 점유하는 시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전쟁도 고말하는데 왜 계속하지? 이제 생션 하겠어.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근데 타이밍이요, 어떻게 됐어요? 한 템포 뒤로 빠꾸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요, 지금 필요한 경제를 컴다운 시키는데 사실은요, 도움이 되지 절대로 푸틴의 팔레시하고 콘플릭트 되지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브릭스가 그동안 익스펜션을 쭉 해오고 있었던 영국이 지배하던 지역에 트럼프가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리프를 평등화시키면서 이제 무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말라카 해협이 있는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또 한 뭡니까? 브릭스랑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와 굉장히 문화적인 그 공유, 이제 공감대를 느꼈다는 점에서 엄청난 성공적인 이제 미팅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아시안 미팅에 누가 왔냐? 촛불이러 누가 왔죠? 지금 뭡니까? 캐나다 수상이 왔습니다. 근데 캐나다 수상은 누구의 뿌락지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캐나다 수상 카니는 지금 영국 대영 제국의 뿌락지예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대영 제국의 정책을 따라하는 지금 현재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누구죠? 캐나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야, 캐나다 까불지 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들 알버타 주가 없으면은 무역을 못 하잖아. 알버타 주가 돈 다 벌어갖고 캐나다를 먹여 살리잖아. 그러니까 알버타 주는요, 기분 나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캐나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가장 서부에는 알버타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미국의 51번대 주로서 NX 하겠다. No kidding.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래스카, 알버타, 미국이 합칠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적인 컨트롤 이런 엄청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이 미팅 바로 전에 아시안 미팅, 에이펙 미팅 바로 전에 푸틴이 누구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연락을 했어요. 무슨 연락을 했습니까? 알래스카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까지 이제는 그 지하 그러니까 해저 다리를 놓는데 해저의 터널을 뚫는데 너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 2025년 트럼프와 푸틴은 전략적인 알라이언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넘버 원, 그들은 둘 다 글로벌리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넘버 투, 그들은 둘 다요 내셔널 사번티, 뭡니까? 경제적으로부터 대영 제국, 뱅크 오브 런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통점이 놀랍게도 이제 공산국이었던 소련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러시아라서 GMO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두 성만 인정한다. 트랜스젠더리즘을 이제는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공통 기독교적인 도그마를 가지고 함께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1946년 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의 장막 이후로 최고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짱을 받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번에 아시아를 간 것입니다. 이런 애널리시스를 하는 사람은 미미송 한 사람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근대사의 역사는요, 누구와의 경쟁이냐?
백인들의 경쟁입니다. 대영 제국과 살아남으려는 대영 제국의 필사적인 노력, 그래서 만들어낸 EU, 그렇죠? 나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no, 우리는 EU의 influence, 영국의 influence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자주 독립을 원하는 미국과의 confrontation이에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간 파워가 사실은 1054년 러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구 유럽의 그 도그마에서 처음에 디보스를 한 제국이 러시아 제국이죠.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망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망한 후에도 지금은 영국에 계속해서 이제는 뭡니까 그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으로 계속해서 나토를 동부로 확장해 나갔죠. 약속을 어겼습니다. 동부로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확장해 나가면서 마지막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왜? 흑해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현재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연히 10대 1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보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제너럴 맥그리거 그분이 UN 검사가를 하셨고 그 밖에 또 몇 분 잘 여러분께서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의 정보를 읽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반드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objectively 객관적으로 봐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유럽의 aggression, 유럽이 동부로 진출해서 러시아를 포위해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반대할까요? 왜냐하면 유럽이 러시아를 완전히 포기할 경우에 뭡니까? 기다리는 것은 3차 대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러시아는 자기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자기의 국경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는 러시아가 개인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동안은 자신감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자신감을 확보했다. 국제적인 리더로서 푸틴이 이제는 뭡니까? 자리를 잡았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그동안 굉장히 stagnate. 공산주의에 살면 나라가 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리워드 시스템이 없어요. 메리 시스템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럼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망한 경제에서 이젠 푸틴이 올리가크 누구예요? 조지 소로스 같은 애들을 쫓아내보내고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모멘텀을 탄 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예상했던 바가 아닙니다. 푸틴은 지금 굉장히 사실 인기가 좋아요. 80% 이상의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지금 선거 조작, 한국도 선거 조작 얘기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선거 조작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시민들의 진정한 의견에 의해서 뽑힌 푸틴이 이렇게 입지를 굳힐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브릭스의 라인이 무엇입니까? 러시아, 차이나, 그 다음에 어디야? 베트남, 그 다음에 뭡니까? 말레이시아. 중간에 낀 게 이제는 우리 지금 캄보디아하고 타일랜드, 그쵸? 그래갖고 전부 다 모든 라인이 뭘로 됐어요? 이제는요 브릭스 라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브릭스 라인에서 빠진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완,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쪽을 접어두고 트럼프가 이제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영국의 프락지 카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태국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종전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휴전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미네랄 딜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카 해협으로 가는 그 액세스를 확보했다는 데면서는 어떤 성공을 거두었냐? 이제 조금 이따 만날 이제 시진핑과 내고할 문을 열어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도 이것이 브릭스이긴 하지만은 말레이시아가 전부 이제는 브릭스에 포함돼서 같이 일하긴 하지만 브릭스라는 게요 너무 여러 나라가 모였는데 대부분요 가난한 나라였다가 개발도상국이 되었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축통화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삐깍거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인도하고 더 이상 러시아 기름을 사지 말라 딜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브릭스 자체는요, 사실은 누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사실은 러시아에게 손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죠. 왜? 말라카가 누구의 컨트롤 안에 들어갔어요? 트럼프의 컨트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는 미팅은 아주 시진핑과 좋은 테레프 미팅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전에 경제부 장관이 가서 만나고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테레프 전쟁을 익스텐션 시킬 경우에는 중국에도 너무나 손해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은 중국이 시진핑이 망한다.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혹은 다행히도 만약에 중국과 미국과 유럽 갖고 있는 이코노미가 전 세계 3분의 2인데 여러분 중국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케어스, 백큐이 생기죠. 엄청난 전 세계 GDP 이제는 2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계산하기 나름이죠. 1인지 2인지는 누가 모르겠어요. 체면상 미국이 1인지. 근데 만약에 중국이 몰락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잭이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퍼체스 파워가 잭이 걸리죠. 중국이 얼마나 많은 기름을 사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서플라이를 사들입니까? 또 얼마나 많이 팝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이 망한다면 여러분 로지스틱스가 얼마나 또 엄청난 잼이 오겠죠. 우리가 지금 그 팬데믹 때 럼버가 없어갖고 집값이 막 올랐습니다. 물론 이건 기획된 조작이었지만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생긴다면 월드 이코노미에 엄청난 졸트가 오게 되죠. 즉 사이즈매틱 지진과 같은 이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정을 취하는 거는요, 사실 동남아 모든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중국의 약점은 계속되기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까? 왜 제가 오늘 말라카 해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중국은요, 워터 액세스가 굉장히 포함합니다. 그렇게 큰 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입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중국에는 엄청난 항구의 필요성이 있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구, 그리고 남지나해로 나가는 항구. 근데 남지나해로 나가는 태평양으로 항구 중에 가장 중요한 항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훈춘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게 된다면요, 우리는 필요 없는 미움만, 우리가 싫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나라다, that's okay, okay, good.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요, 그가 우리의 경쟁자냐, 그가 우리의 친구냐, 그가 우리의 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략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라카예요. 말라카가 스탑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왜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걔는 이미 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싱가포르 해협을 누가 막았어요? 미국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했죠. 거기서 반전을 한 거예요. 싸우고 죽자. 이게 도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밸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그냥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트럼프는 이제는 댄스를 마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으로 가서 이제는 나루히토 천황, 그 다음에 타카이치 이제는 우리 새로 수상을 만나서 무엇을 의논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이제는 미국의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으로 수출하겠다. 제가 1980년에 선박회사에서 있었습니다. 선박회사 그 일본 회사가 NYK가 얼마나 힘이 셌냐 하면요, 전 세계에서 선박업을 60%를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차가 뭐냐면 토요타예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I got it 토요타 하면서 점프 하면서 이제 토요타가 이제는 떴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뭘 하고 있냐? 포드 차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포드 차를. 그래서 포드 차를 팔아먹으려고 일하고 있으면서 $500 billion 에셋을 이제는 미국에다 투자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할까요? 네, 성공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트럼프가 또한 그들에게 요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야, 그동안 1945년에 너희가 전쟁이 있었잖아. 우리 군인이 제일 많이 죽었지. 이제 그런데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자위대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는 너희가 이제 그 뭡니까? 국방비에 돈을 내서 참여를 해줘야 되겠어. 오 마이 갓. 반짝반짝반짝. 이거는 포텐셜리 이제는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죠. 그러면 일본하고는요. 우방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일본의 우방은 미국, 트럼프 전에 미국이 우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하고 좋은 관계를 아베가 맺으면서 그 관계가 지금 이제 타카이치 수상하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이면서 이제 만약에 그들이 밀리터리를 강화할 수 있다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중국이 현재는 이코노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함대는 누가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영국이 일이었어요. 무적함대, 스페니쉬 무적함대, 영국의 무적함대. 2차 대전 이후에는 누가 평판을 얻었냐? 사실은 일본과 2차 대전 일보 직전에 일본이 얻었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하고 어디서 싸웠습니까, 여러분? 태평양에서 싸웠어요. 무사시, 야마모토. 지금 항공모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항공모함이 10대였어요. 1941년에 미국이 9대였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엄청나게 인텔리전스한 싸움을 이제는 벌였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이제는 그 엄청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3명의 애국자에 의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유턴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우야지마야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 때 미국이 루즈벨트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노트할 것은요. 폭탄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일본 사람이 야 폭탄 터뜨렸으니까 너희들 나랑 원수야.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사람 한 명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요. 그 대신에 뭘 했습니까? 전 세계 미국과 영국의 유통망을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가정마다 들어가서 3만 불 이상의 모두의 제품을 팔았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복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리벤지는요. 성공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쉽게 이제 뭡니까 엎어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본에 가서 놀랍게도 트럼프가 뭐를 팔고 있느냐, 차를 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포드 차를 이제 팔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딜이 잘 성사될 것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나이가 이제 노년되면서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밀리터리 파워도 필요하고 미국의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본은 다 적이었어요. 러시아도 적이에요. 미국도 적이에요. 누구도 적이에요? 또 한국도 적이에요. 중국도 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적 일본이 누굽니까? 중국과 일본이에요. 러시아도 누구예요? 중국과 일본이야. 그렇죠? 대한민국도 중국과 일본입니다. 정말 낙동강 오리알 일본. 일본은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것을 맥시멈 레버리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딜 가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시진핑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진핑과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고 또 이제는 그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진핑과의 하담은 이미 누가 갔어요? 베셋이 가서 내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먼저 말라카 해협을 선점한 트럼프랑 아주 내고하기가 쉽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에 에이펙 미dim의 조인은 오기 전에부터 이미 성공이었다. 근데 그것이 한국에 어떤 이익을 갖고 있느냐는 요즘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랑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가 굉장히 큰 그 안건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특기할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2018년
2019년에 누구랑 만났습니까? 김정은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서 김정은과 딜을 하려고 할 때 그 딜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존 볼턴인 것입니다. 존 볼턴은 그 비밀한 위대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방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그 독재자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고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카다피처럼 이제는 카다피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존 볼턴이 아이러니하게 기소가 되었습니다. 나올 길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물증이 뭡니까? 자기 책이에요. 자기 책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허락하지 않는 모든 정보는 NSA로서 갖고 있지만은 일단은 자기가 그 직을 떠날 때는 다 서렌더하고 아무에게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기 이메일을 AOL 이메일을 써서 자기 가족에게 써서 이것이 이란에게 리크가 되었다. 근데 이란하고 미국하고 적대 관계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의 최고의 지금 털시 가바대 직책인 갖고 있는 NSA 수장 존 볼튼이 자기 이메일이 이란에게 리크되었다.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했다. 이상하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짐작이 가능한 우리가 일입니다. 그래서 볼튼은 지금 에스피아나지, 이제 간첩죄죠. 로서 지금 이제 기소를 받고 있는데 18개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아요. 트럼프는 워낙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 2번 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특검 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소를 90 몇 번 당했죠. 그 다음에 말라고가 기습당했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반대파의 반대가 너무나 극렬합니다. 그래서 이기지 않는 게임은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무엇을 던질 때는 뭡니까? 이미 이긴 게임인 것입니다. 그는 전략가예요. 그전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저격이 좀 얼마 전에 또 미스되었죠. 네 번째 저격범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국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도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존 볼튼을 기소를 하고 나서 이제는 이번 APEC 미팅에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2025년 10월 29일 방문해서 30일 날 이제 29일 날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30일 날은 시진핑을 만난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략적인 것입니다. 헤제머니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우리 말고의 다른 파워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APEC 미팅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